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퍼지 집합과 그 다음에 이제 퍼지에 대한 인퍼런스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트랩을 기준으로 퍼지 로직 툴박스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는지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파이썬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퍼지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패키지를 이용은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퍼지 인퍼런스 엔진을 만들 겁니다. 직접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인퍼런스 엔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 만들어진 인퍼런스 엔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하고 로직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파트. 첫 번째는 이제 인풋 변수의 퍼지피케이션. 첫 번째 블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을 퍼지화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거리라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이제 퍼지화하면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즉 이때 바꿔줄 때 멤버십 펑션이라는 것들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 함수를 값이 들어왔을 때 크리스프한 뉴메리컬 값을 자 여기도 있죠. Universe of Discourse라 있습니다. 담론의 범위. 그러니까 이 값을 멤버십 펑션으로 바꿀 때는 항상 이제 범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먼저 이제 0하고 10 이렇게 이제 값을 정해줘야지 내가 멀다 작다 가깝다를 구체적으로 멤버십 펑션으로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Universe Discourse를 어떻게 하는가. 자, 그리고 아웃풋은 퍼지 멤버십 펑션의 디그리 소속 정도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멤버십 펑션은 트라이앵귤러 멤버십 펑션도 있다 했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멤버스 펑션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트 퍼지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퍼지 변수로 바꿔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앞에 설명했던 것 퍼지 오퍼레이터입니다. 퍼지 오퍼레이터는 and or not 연산을 하는 겁니다. 즉 antecedent 즉 이제 전건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합니다. 자, 전건부라는 것은 if then 룰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요거를 and와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nd 연산은 자, if a가 변수가 이렇게 해서 x가 a고 y가 만약에 c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 연산을 두 개를 이제 or 또는 and로 연산을 하게 되겠죠. 요때 이제 두 집합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가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 and와 연산은 자, 대표적으로 앞에도 설명했지만 오퍼레이터는 미니멈 또는 프로덕트가 and 연산의 대표적 연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r 연산은 자, 맥시멈 또는 여기 뭐죠? 맥시멈 주로 사용하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만 이해하고 정건부에 대한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이와 같이 퍼지 오퍼레이터 연산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 전건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후건부 consequent part까지의 implication 자, 유추를 하는 겁니다. 유추 implication 자, 유추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결과 어떻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if A이면 자, B가 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값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인다. 그 다음에
좀 올린다, 좀 작게 한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이 집합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둘 사이에 논리를 유추하는 겁니다. 이 유추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있지만 대부분 여기도 연산하는 게 미니멈 연산을 하거나 프로덕트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된 파트를 그러니까 이제 엔드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된 파트가 물론 이제 협소한 의미의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plication이라는 거는 이 룰에 대해서 하나의 멤버십 펑션 그림물 형태로 나타내는 것. 자, 이 룰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룰 1, 룰 2. 두 번째 룰은 if, 자, 이건 B 썼으니까 C이면 D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어떤 모양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엔드 오퍼레이션 결과가. 자, 그래서 두 결과를 이제 각각 추려내는 것을 우리는 impl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건부에서 앞에서 각각을 퍼지 셋으로 표현을 하고, 자, 각각을 전부 다 퍼지 셋으로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는 and, if, then 해서 두 개의 논리, 룰마다의 논리를 implication 파트로 우리가 소속함수로 연산을 하는 파트가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aggregation입니다. 자, 모은다는 거죠. 자, consequent의 를 하나로 모아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자, 룰 첫 번째에 의해서 만약에 논리 연산이 자, 다음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겠습니다. 룰 두 번째에서 결과에서 다음 같은 결과가 또 나왔다 하겠습니다. 자, 물론 0하고 1 사이 어떤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ggregation 한다는 것은 얘를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이제 논리 연산으로 and로 묶거나.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합쳐서 consequent 파트를 서로 이제 unify해서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네 번째 파트가 됩니다. 자, if then 룰을 가지고 하나로 표현하는 것. 자, 이제 마지막에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앞에가 퍼지화, 그 다음에 각각 네 개가 있었죠. 룰, 자, 룰이 있었고, 룰에 대한 파트, 그 다음에 엔진, 인퍼런스 엔진, 인퍼런스 엔진이라는 것은 앞에서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implication.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 합쳐서 이제 요 엔진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연산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갈 때 실제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디퍼지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하고 1 사이의 값을 원래 실제 있는 값으로 해줘도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속도 축이라 하겠습니다. 속도가 되면 속도도 마찬가지,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빠르다. 자, 이렇게 소속 정도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네 번째 파트까지 해서 나온 그림이, 자, 여기서 매칭되는 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다 하겠습니다. 색깔 칠한 부분으로. 자,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오면, 자, 디퍼지피케이션은 여기에 있는 소속 정도를 실제 속도 값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만들어진 이 정도가 숫자로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센트로이드, 무게 중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가 이제 0에서부터 100km/h라고 그러면, 자, 소속 정도가 이제 완전히 빠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퍼져 있으면 얘가 가지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계산해서 속도를 계산하면 이제 대략 60이 나왔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크리스판 또 집합에서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개념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에 바로 실제적인 값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로이드 기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소속 정도의 함수가 나타나고 얘가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키를 나타내고, 자, 키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소속 정도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소속 정도가 있고, 자, 얘가 이제 집합에서 160은 0입니다. 0.
그 다음에 여기 165가 되는 사람이 0.4. 자, 요 소속 정도가 0.4 하겠습니다. 자, 요 집합이 하나 있고, 자, 172, 그 다음에 0.4, 그 다음에 175, 0.7이 되겠죠. 0.7 소속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값을 쭉 이렇게 다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요 소속 정도에 해당되는 총 합입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우리가 0.4, 0.4, 그 다음에 0.7, 0.7, 0.7, 그 다음에 0.5, 0.4, 0.4, 이게 분모에 해당되는 거죠. 자, 소속 정도가 되고, 이 소속 정도의 각각에서 실제 값에 매핑되는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0.4 하나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곱할 때 0.4 곱하기 지금 165가 되겠죠. 165. 그다음 더하기 0.4 곱하기 170.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0.7 곱하기 거기가 175. 자, 이렇게 하면 각각의 웨이티드 썸 했는 그 결과가 소속 정도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에 무게 중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물체 모양에 대한.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대략 여기 보면은 185 사이죠. 자, 184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이 소속 정도가 가지는 실제적인 물리량을 대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룰은 설계자가 직접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정식에서 하는 거예요? 룰 정하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정하는 게 있고 아니면 자연 법칙에서 자연히 이제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어 문제를 다룬다 해서 내가 경험상 가진 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속도가 거리가 가까우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좀 멀면은 속도를 좀 올리고 이런 게 경험상이 있죠. 그 룰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정하는 거다. 예. 센트로이드로 표현. 느리다 빠르다 문제에서 범위를 센트로이드로 표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제 속도 문제로 가게 되면 느리다 빠르다가 아니라 이게 실제 속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속도는 예를 들면 이제 0에서 100km라고 하면 얘를 나타내는 소속 정도가 우리가 미리 디파인이 되겠죠. 자, 느리다, 그 다음에 중간, 빠르다. 자, 소속 정도가 될 거고, 자, 센트로이드는 우리가 if된 룰을 거쳐서 퍼지 룰에서 이제 연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최종 결론이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이 결정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핑되는 게 요 정도, 그 다음에 중간권은 뭐 여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부분이 룰이 전부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룰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매핑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값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찾아서 실제 속도 값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느리다 빠르다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되나요? 조금 모호할 겁니다. 모호하지만 실제 우리가 계산해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자, 요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룰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룰이 3개가 있죠. 룰이 3개 있는데 집합이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합이 x가 있고 변수가 y가 있고 g가 있죠. 자, x는 뭔지 모르겠지만 입력 변수가 지금 x와 y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은 g가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x가 보니까 여기 뭐 a3, a2, a1이죠. 그러면 멤버십 펑션을 내가 보니까 x가 이제 입력인데 얘가 어느 범위에 있을 거고 얘가 이제 a3, a1, a2 뭐 삼각형 형태의 멤버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1, a2, a3 세 개의
집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온도로 따지면 온도가 차갑다, 그 다음에 뜨겁다, 중간,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대략 이제 대부분 집합이 간략하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Y를 한번 볼까요? Y는 B1, B2 두 개만 있죠. 그래서 Y는 다르게 이제 두 개의 멤버십 펑션만 있습니다. Y는 보니까 자, 작다, 크다 이렇게만 돼요. 자, 그 다음에 G를 보니까 C1, C2, C3. G도 여기 출력 최종 결과를 보니까 3개. 자,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보니까 자, 첫 번째 룰부터 볼게요. 자, X1이 A3. 여기 속하는 거죠. A3고 Y는 B1. 자, 여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자, 속하면 자, G는 어떻게 되냐? C1에 속한다. C1, C2, C3. C1에 속한다. 자,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룰이 이렇게. 근데 요 조건이 뭐냐면 OR 조건이죠. OR 조건. 자, 요 조건이 두 개를 OR 오퍼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컨시퀀트 파트에 C로 가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룰을 보니까 A2 있고 그다음에 B2. 자, B2 여기 속하고 자, AND 두 개 AND 조건이면 자, G는 C2의 값을 선택해라. 자, 이 뜻입니다. 자, 룰 세 번째 거는 A1 있고 자, Y는 없습니다. 여기 룰에는. 자, 이 룰은 없고 그냥 A1이면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겠죠. A1이면 G는 C3를 선택해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룰만 이렇게 보면 아, 내가 퍼지 집합이 두 개 이렇게 인풋에 소속 함수를 이와 같이 해서 연산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여기 이제 우리가 범위를 정해야 되죠. X가 실제 물리량이 있어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해지면 주체적인 값이 결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 물리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룰만 나타냈다고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이제 A1, A2 앞에 설명했는 겁니다. 자, linguistic value로 A1, A2, A3. 그다음 B는 B1, B2. 그다음에 C는 3개의 출력.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inference 엔진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값을 가지고. 자, 요 그림이 이제 퍼지 집합의 전체 답니다. 자, 하나 기동에 쓸 건데 자, 요것만 잘 이해하면 퍼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X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퍼지피케이션. 자, 입력 변수는 XY 있고 자, 크리스프한 입력 X1, Y1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자, 그 퍼지화해서 0하고 1 사이의 값을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룰이 3개 있었죠. 첫 번째 룰, 두 번째 룰, 자, 세 번째 룰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은 자, A3가 되고 그 다음에 B1 되고 그 다음에 얘가 C1 된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자, 두 번째 룰은 A2 그 다음에 B2 됐을 때 C2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A1일 때 C3를 선택한다. 세 개의 룰 각각 있죠. 자, 결과가 어떻게 연산되는지는 이따가 설명하고 자, 얘가 이제 멤버십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애그리게이션 한다 했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쭉 합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자, 얘를 가지고 앞에 무기 중심법 있죠. 중심법으로 계산을 하면 출력 최종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각각 세부적으로 자, 첫 번째 퍼지피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룰을 가지고 임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해서 무게 중심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프한 인풋 뭐 물론 이제 위치라 하겠습니다. 얘는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얘가 이제 입력값이 크리스프하게 들어오죠. 자, 크리스프하게 여기 x1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자, 그러면 물론 범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범위가 정해진 데서 x1의 값이 들어왔는데 얘가 값을 보니까 a1에는 0.5가 소속되어 있고 a2에는 0.2가 소속되어 있죠. 자, 두 개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면 자, 요 멤버십 펑션은
미리 정해 놓습니다. 미리 정해 놓고 어떤 값이 들어오면 여기가 0.5, 0.2가 들어왔다. 이 값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속도가 들어왔을 때 자, 느리다 빠르다 범위를 정해 놓고 들어오면 자, 여기가 소속 정도가 0.7, 소속 정도가 0.1 이렇게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퍼지피케이션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B1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다. 그다음에 빠르다. 자, 되겠죠. 그래서 빠르다 해서 빠르다 뭐 속도가 만약에 70km/h 됐다. 그러면 빠르다가 이제 70%. 그다음에 느리다가 0.1. 아주 작은 파서빌리티로 이제 여기에 소속된 걸 우리가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속된 값. 자, 그 다음에 룰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룰부터 보겠습니다. 자, x1이 룰에 맞춰서 a3라고 했죠. a3. 자, a3고, 자, b는 지금 b1이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3는 지금 보면 소속 정도가 이제 앞에 첫 번째 룰에 해당되는 부분. a3는 소속 안 돼 있죠. 값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 됩니다. 이 값은. 자, B1은 어떻게 될까요? B1은 자, B1에 해당되는 거 0.1만큼 소속되어 있죠, 지금. 자, 0.1만큼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앞에 조건이 어떠냐면 앞에 파트 OR 조건이었습니다. OR 조건. 앞에 볼까요? 룰이 자, A3고 B1 OR죠. 두 개가 OR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OR 조건은 앞에서 뭐라 했냐면 맥시멈을 선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0하고 0.1 사이에 맥시멈은 0.1입니다. 0.1이고 자, 임플리케이션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자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계를 보여서 0.1로 요를 출력이 C1이라 했죠. 자, 요 룰 첫 번째 때는 C1을 선택한다 했습니다. C1일 때 0.1로 이렇게 간다. 그럼 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룰 2는 어떻게 됐느냐? 룰 2는 자, A2, B2를 선택하게 되죠. A2, B2. 자, A2, B2. 자, A2하고 0.2, 0.7. 자, 이렇게 됩니다. 0.2, 그 다음에 0.7. A2, B2 소속 정도. 자, 그래서 A2에 0.2만큼 자, 가고 그 다음에 0.7 갑니다. 이 중에 AND 조건이죠. AND 조건이면 자, 뭐라 했나요? 두 개 중에 미니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0.2가 되겠죠. 0.2고 자, 두 번째 룰에서는 C2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0.2로 잘립니다. 이렇게 0.1, 0.2. 그 다음 세 번째 룰 A1일 때는 A1이 소속 정도가 0.5였습니다. 0.5에 C3를 선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C3를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0.5에 잘리게 됩니다. C3가. 자, 요거는 룰에 따라서 요거 각각 결정된 겁니다. 컨시퀀트 파트에서 C1, C2, C3. 자, 그래서 얘를 애그리게이션 합니다. 자, 요거는 룰에 대해서 각각을 평가를 해서 멤버십 함수로 임플리케이션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개. 자, C1에 대한, 그 다음에 C2에 대한 거, 그 다음에 C3에 대한 거. 세 개를 합합니다. 자, 모양을 다 합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합한다는 거는 x가 바뀔 때 max 오퍼레이션 해주면 되겠죠. max 오퍼레이션.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제일 큰 값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디퍼지피케이션. 여기는 이제 최종 결론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자, 위치와 브레이크를 잡을 때 실제 뭐 0에서부터 100%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들어온 값을 가지고 값이 어떻게 매핑이 되는가? 자, 실제 무게중심법 앞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디퍼지피케이션. 이게 센트로이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센트로이드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앞에 계산했는 게 있죠. 요 소속 정도. 자, 0은 이제 0.1. 자, 그 다음에 10은 0.1, 20, 0.1,
30, 0.2 이렇게 해서 개수만큼 이렇게 있겠죠. 총 10개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속 정도를 전부 다 더하고 분자에는 얘가 소속 정도 개수 쭉 더하면 얘가 결국 67.4라는 값을 알게 되고, 내가 브레이크를 67.4%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구나. 즉 입력이 자 여기 고쳐져야 되겠죠. 자 입력이 숫자 x1만큼 들어왔을 때, y는 y1만큼 들어왔을 때, 자 브레이크 출력을 G를 하겠습니다. G가 67.몇%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로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 이 안에서 보면 우리가 퍼지피케이션 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룰에 따라서 연산하는 과정, 오퍼레이션, 퍼지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디퍼지피케이션, 즉 무게중심법에 의해서 실제 값으로 바꾸는 과정. 자, 그 세 가지 과정만 잘 이해를 하고 바꿔주면 퍼지 함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차 간의 거리 제어하는 문제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차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차가. 자, 그래서 두 차 간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인풋이 있는데, 자, 디스턴스. 첫 번째는 디스턴스. 자, 거리죠, 거리. 자, 거리를 D라고. 자, 그 다음에 벨로시티. 둘 차 사이의 속도를 하겠습니다. 속도. 자, 따라오는 차의 속도. 자, 아웃풋은 이제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앞차를 따라가는데 여기에 최종 출력은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두 개, 디스턴스와 벨로시티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이러한 퍼지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산했는 거 비슷한 틀이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차에 대해서 거리와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가는 속도 두 개를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를 퍼지 함수 형태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디스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자, 입력을 D 범위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거리가 가깝다,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 멀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속도도 마찬가지, 느리다,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 빠르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 100% 아니면 두 개 또는 세 개 멤버십 함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4개로 나눠도 됩니다. 5개로 나눠도 되고 4개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사람이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위가 이제 굉장히 크면은 멤버십 함수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짧은 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졸루션이죠. 레졸루션을 생각하면 그 멤버십 함수의 개수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거리 10m로 딱 정했습니다. 자, 저기서 거리가 이제 각각 작다, 그 다음 중간, 크다, 그 다음에 속도는 120km로 한정했습니다. 10km에서 120km.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개의 멤버십 펑션. 그럼 브레이크는 0에서 100%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담론, 우리가 논의하는 범위에 맞춰서 이와 같이 멤버십 펑션을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멤버십 펑션을 정하는데, 자 여기는 트라이앵글러 멤버십 펑션을 정했죠. 물론 이제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자 개수와 여러분들 각각의,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룰이 정해져야 되겠죠. 자 각각의 룰, 이렇게 이제 퍼지화가 끝났으면, 자 여기는 룰 두 개만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룰, 자 디스턴스가 로. 자 디스턴스는 어떻게 됐냐면, 자 D 세 개 멤버십 펑션이 이렇게 되었죠. D가 로, 여기 이제 D1이라 하겠습니다. D1, D2, D3. 그럼 D1이 되겠죠. D1이 선택이 되고, 자 룰 1에서는 D1, 그 다음 AND 조건이죠. AND
그 다음에 V는 high. 자, V는 V도 마찬가지 3개로 정해졌죠. 자, 3개로 정해서 V는 high, V3로 하겠습니다. V3. 자, 그러면 then 어떻게 되냐면, 자, 브레이크는 3개, 브레이크는 big,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B3 이렇게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 룰에 따라서 연산을 하겠죠. 그래서 B3가 어떤 값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칠해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룰은 D는 미디엄. 자, D2가 선택되죠. R2는 D2. 그다음에 and V는 high. and V3. 그다음에 then 자, B는 medium. B는 B2. 자, 그럼 여기 선택되고 여기에 어떤 값을 가지고 색깔이 칠해지겠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법에서 최종 브레이크 합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룰에 따라서 마지막에 무게중심법에서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최적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2.5m 그리고 100km가 됐을 때, 자,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 결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값을. 자, 2.5m.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2.5m면 앞에서 멤버십 펑션이 0.25, 중간에 0.25.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0.5. 자, 멤버십 펑션이 각각에 매핑되는 값을 주어진 겁니다. 자, 100km. 자, 0.75 하이 스피드에 대한 게 0.75 정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 퍼센트를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제 4m 그 다음에 60km 됐을 때 얼마나 되는 거냐. 자,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 계산하는데, 자, 뒷부분 나가기 전에,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구글에, 자, 여기에 검색을 다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자, 퍼지, SK 퍼지 파이썬 이렇게 이제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툴박스를 쓸 텐데 퍼지 툴박스를 써야지 우리가 요거를 구현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자, 다음과 같은 퍼지에 대한 툴박스가 되고, 얘가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installation stall, 여기 보면 설치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그래서 PIP, 지난번에 이제 요걸 PIP로 우리가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PIP install, 그 다음에 SCI kit 다시 퍼지 이렇게 해도 되고, 자, git로 해서 소스를 다운받아서 인스톨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요거부터 먼저 설치를 하시죠. SCI kit 퍼지. 자, 여기 사이트를 구글에서 SK 퍼지를 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인터프리터가 여러 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RL 해서 설치된 것에 이제 SCI 퍼지가 설치되어있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오면 여기 있죠. SCI 키트 퍼지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거에 인터프리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안 된 사람은 이제 numpy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맵플롯 라이브러리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준비됐나요? 안 된 사람은 지금 채팅창에 아직 안 됐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따라오기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보면 이그젠플, 지금 퀴즈를 할 거니까 제출을 못 하신 분은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신 분은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예, 준비 중입니까? 자, 나머지 분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그젠플 들어가면 티핑 프로블럼 해서 the hard wa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팁 주는 그런 예제를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코드를 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지 쭉 해보고, 자, 여기까지 2개, 그 다음에 에그레이션 3개까지 하면 앞에 설명했던 게 그대로 이제 결과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일단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카피해서 쭉 해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자동차 문제에서 제가 이제 그걸 고친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펑션을 고쳐서 한 거고, 자, 여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거기에 맞게 이제 고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바꾸고, 자, 얘가 이제 실행을 하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자, 요 그림이 이제 입력, 그 다음에 여기 결과고, 자, 순서대로 한번 보면, 자, distance, 그 다음에 velocity, 그 다음 brake에 대해서 멤버십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한 겁니다. 정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 펑션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미디엄이 선택되게 이제 여기 대략 0.3 정도 되겠네요. 자,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붉은색에 해당되는 부분, 자, 결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게중심법으로 자동으로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63.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우리가 값을 코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 앞에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얘는 그 앞에 있는 걸 코드를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 값이 디스턴스는 4m, 그다음 속도는 80km로 주고 이제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죠. 제가 준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에서 4m 60km 됐을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를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km.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범위만 해주면 됩니다. 범위가 이제 거리는 0에서 10, 그 다음에 속도는 120, 브레이크는 0에서 100 사이로 해주고 멤버십 펑션을 3개로 각각 숫자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값을 숫자를 넣어주고, 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룰 1, 룰 2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종에 할 때는 여기 있죠. 에그리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룰을 에그리게이션 결과를 뽑아내서 디퍼지 이 부분이 이제 센트로이드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예제 파일, 자, 다시, 자, 구글에서
SK퍼지 파이썬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여기 클릭하면 자 이제 example 들어가시면 자 tipping problem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tipping problem 찾으셨나요? 자, 예. 복사해서 그림이 안 나올 때는 자 여러분 numPy가 제대로 안 깔렸거나 sk퍼지를 여러분들 그 설치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해당되는 가상 환경에 맞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오신 분 결과 나오면 자, 그 결과를 자, 강의 컨텐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만들겠습니다. 과제 플러스 해서 실습 1 3차 브레이크 이제 자, 배점은 20점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자, 마감은 오늘 시간은 18시까지. 자, 시작은 지금부터 자,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파일을 작성해서 그림을 캡처해서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도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된다 아니면 안 되는 현상을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제 파일 주소를 자, 다시 설명합니다. 구글에 sk퍼지 파이썬 들어가서 자, example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tipping problem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구간은 임의가 아니라 앞에 거리하고 예, 퍼지 멤버십 구간은 적당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제가 앞에 부분은 여기 힌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간 나누시면 돼요.